예, 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그리고 김관호 계명대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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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이 충남지사 예비 후보인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부인 측이 제기한 의혹은 전부 거짓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수백억 원대의 권력형 부정청탁을 했습니다. 저희 보좌관으로 일했던 전 보좌관을 통해 전달된 이들의 요구를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유력 후보인 저 박수현을 낙마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허위 날조 공표와 언론 기사와 SNS 확산, 기자회견 등 일련의 움직임은 이들보다 그 배후에 저급하고 야비한 세력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한마디로 이 수백억 원대의 특혜를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를 거절을 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어떤 음해를 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자, 최 의원님, 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 자리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로 봤다는.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영향력 있는 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1급 비서관이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생각과 뭐 사상, 철학 같은 걸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1급이라는 직책보다 훨씬 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그 권력자 자리는 맞는데 자, 예. 그러면 전 부인 측이 이런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전 부인과는 작년 9월 달에 이혼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예. 그 전에 좀 별거 기간을 거쳤다고 예. 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혼 여러 가지 협상 얘기, 조정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있었다면 그때 이미 그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측에 뭔가 조사를 요청하든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 자, 그 이전에 사실은 지금 현재 뭐 내연녀를 기초의원에 공천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공천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전 부인이 무슨 공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 전체는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도 이제 문제가 있고 이런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전 부인이나 예. 그 폭로했다는 오모 씨, 예. 그 사람들한테 이런 부정청탁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그 부정청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 전에 사실관계 뭐 내연 관계에 있었느냐 그것도 물론 시기는 엇갈립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이 청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모 씨가 처음에 폭로한 것도 일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시기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기가 예. 그러니까 지금 내연 관계가 언제 시작됐느냐 이게 이제 오모 씨 얘기는 2009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박수현 전 대변인은 2016년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기초의원 공천은 2016년 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 박수현 전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는 기초의원 공천을 했을 때는 내연 관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모 씨는 2009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내연 관계가 언제 시작이 돼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연 관계는 맞는 건지 예. 이런 예. 부분은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자, 이 전부인 측이 요구한 이혼 조건의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엄청나요, 사실. 뭐 수백억대 그 대출, 저금리 대출을 해달라 이런 예. 것인데 예.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 과거에는 혹시 모릅니다. 과거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거는 별개를 치더라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거액을 이렇게 대출을 알선해달라고 세 가지 조건을 뭐 순위까지 매겼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했느냐? 예. 그것은 일단은 이 아까 시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시기에 주목하고 싶었던 것이 박수현 대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10년 이상 별거 상태였는데 작년 3월에 내가 별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예. 작년 3월이면은 조기 대선 2달 앞입니다. 네. 예. 2달 앞이니까 그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5월에 다시 연락돼서 5월부터 다시 진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때는 대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9월에 그 이혼이 서로가 정리가 됐어요. 예. 예. 그렇다면 그만큼 박수현
전 대변인이 급하게 서두니까 대선 앞두고 또 급하게 서두니까 대선 이후에는 본인이 또 뭐 충남도지사 출마 계획도 있고 한 거 급하게 서두니까는 이 상대방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 하나하고 또는 실제로 박수현 대변인이 밝히지 못하는 또 어떤 그 일이 있었을 가능성. 그것은 만약에 뭐 저쪽 주장, 그러니까 상대방 주장대로라면은 불륜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그게 되겠죠. 뭐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이번 일에 박수현 전 대변인이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순수한 미투 운동인지 미투 운동일 수도 있고 예. 또는 그 미투 운동에 편성한 어떤 공작 문제, 정치 공작 문제. 그 박수현 전 대변인 이야기를 하죠. 예. 박수현 대변인 주장하는 거죠. 예, 주장이죠. 주장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그 대출을 요구했다는 것, 그에게 대출을 알선을 청와대에서 알선해달라고 했다는 것, 또 하나는 공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음해 이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오영환, 이 당시 폭로한 이 오영환 전 사무국장은 지금 그 상대방, 뭐 박수현 전 대변인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공작 아니냐 하는데 일단 그 오영환 전 국장은 그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서둘렀다라는 이제 인상이 좀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박수현 대변인이 올해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그러면 이미지상으로 이혼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그 공주시 이혼 공천을 받은 그 이혼가 공천을 받은 이혼가 좋은 감정에서 만나고 있다. 해서 처음에는 재혼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다음에 그 재혼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 전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혼의 이 관계를 정리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갔을 경우는 새로운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 아마 그것을 서둘러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민병도 의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추행 논란이 제기가 되자마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자, 이현종 의원님. 그런데 민병도 의원 입장은 문제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을 했어요. 네. 문제될 행동이 없었다면 의원직 사퇴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문제는 이제 본인이 기억을 못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어떤 뭐 음주 상태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실수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게 2008년도거든요, 사건이.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처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 떨어져서 야인 시절에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 아마 본인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쪽 상대방에서 저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있었던 것은 뭐 맞는 일 같은데 나는 일단 기억이 없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도의적 책임. 예. 이런 것들을 지겠다. 사실 이제 민병도 의원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도 보면 본인이 뭐 윤리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논쟁으로 갈 경우에 상당히 그 여성의 어떤 신분도 밝혀야 될 것이고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한 또 입장도 될 것이고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측면에 봐서 본인이 여기서 빨리 본인이 어떤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 여성한테 피해도 줄이고 또 본인도 어떤 면에서 좀 반성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좀 굉장히 센 카드를 일단 좀 던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빨리 좀 조기에 이 문제를 좀 어떤 면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입장 같은데 문제는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 국회의원 특히나 3선입니다. 3선 예. 의원이 예를 들어 본인이 사실관계도 좀 여러 가지 증명이 안 된 상황에서 의원직부터 먼저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벌써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빨리 철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데 예, 예. 근데 이건 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병도 의원이 본인이 도저히 개인적으로 이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본인이 빨리 던져버렸을 가능성. 저는 거기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던져버리니까 뒤에도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네. 부분은 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더 터져 나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 차원에는 좀 이 액면 그대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3선했고 서울시장까지 도전을 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고 가족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의원의 결정에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민의원의 이야기에 좀 진정성을 좀 두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이 일단 국회의원은 사퇴서 낸다고 바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임기 그 본회의를 회기 통과해야죠. 중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사퇴서 제출 안 했습니다. 오늘 지금 주말이라서 예. 아마 그런데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돼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30일간 회기가 있죠. 그 안에 여야 의원들이 의결을 해야지 그렇죠. 그 사퇴가 되는 상황이죠. 예. 이 상황에서 그제 그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민병대 의원을 만나서 예. 이거 진상 규명이 문제다, 진위 여부가 문제다, 이 사퇴서 처리하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그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아마 본회의 전에 본회의에서 어떤 뭐 의결을 하기 전에 예.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표창원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민병두 의원을 엄호 사격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 미투 운동의 전반적인 대세와 역행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 우려 어떻게 보세요? 뭐 표창원 의원이 몇 마디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엄호 사격이 될 만한 소지의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 미투 운동이라는 부분이 거대한 어떤 물결과 같아서 어느 당이라든가 어느 개인이 이렇게 물줄기를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거는 민병두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아까 이 의원님 얘기랑 좀 다르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한 것은 뭐 더 큰 것이 있어서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권위 이걸 내던지고 일단 보호를 버리고 그 밖에서 이제 진실 규명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더 예. 강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박수현 전 의원 것도 그렇고 지금 민병두 의원 것도 그렇고 미투 운동이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미투 운동의 핵심은 권력을 이용해서 즉 우월한 권력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성적 어떤 뭐 흥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탐닉하는 착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미투 운동의 하나의 근원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박수현 전 의원 건은 이거는 뭐 특혜 공천이냐 또는 뭐 예컨대 불륜으로 해서 이혼한 것이냐 아니면 뭐 이게 공작 정치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가 얘기하는 부분이 미투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소고발해서 법정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민병두 의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위아래에 어떤 상호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민병두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뭐 위에서 위계적 질서를 갖고서 권위를 갖고서 뭐 억누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 그래서 미투 문제의 본질은 실질적으로 이 서열적 이 권력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결이 다른 거를 결이 다르다. 여기서 자꾸 이제 얘기하게 예. 되면 사실 미투 운동의 본질이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두 분, 뭐 전직이지만 한 분은 굉장히 도덕성 공인이니까 문제죠. 뭐 예. 다 중요하지만 예. 이 부분은 조금 미투 운동하고 별개로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합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미투 생각이 운동과 결이 다르다는 많이 다르죠. 네. 왜 많이 다르냐면 자 지금 뭐 김기덕 감독이나 뭐 아니면 영화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미투 운동과는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건 문화 권력이고 이건 이제 정치 권력인데 자 그러면 민병두 의원이 이 사건 당시 있었던 당시에는 전직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집권당이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물론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탈당한 상태이지만 여하튼 민병두 의원이 소속돼 있는 데가 집권당이었고 민병두 의원은 전직 의원입니다. 그렇죠. 집권당의 전직 의원입니다. 예. 소속된. 자 그리고 이 박수현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지역 위원장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시의 여당의 지역 위원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지역위원장이나 전직의원 더군다나 집권당 소속의 전직의원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뭐 그다지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또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계나 이런 데서 나오는 미투와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뭐 권력형 성추행, 권력형 성폭행 이거와는 좀 그 강도에 있어서 좀 약할 뿐이지 예. 여전히 이 문제는 미투와 연결돼 있고 그 접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제 근본적으로 시각입니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미투 범죄 안에 들어간다. 예.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분의 주장이 그럼 두 사람이 왜 만났느냐? 왜 만났나? 그러면은 전직 의원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터넷 언론사를 하나 만들어 보자. 예. 이래서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민병두 전 의원이 그 언론사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또 국회의원도 여당 국회의원도 했으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걸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떤 위력이 있는 그렇게 뭐 인식했을 수는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예. 인식했을 수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가족들이 이제 좀 나섰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나선 경우도 좀 드물긴 한데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그 아내분과 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예. 밝혔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민병도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네. 이분을 예. 좀 이제 옹호하고 지지하는 성격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뭐 민병도 의원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당에서는 지금 계속 말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정말 깨끗하게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이후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또 가족으로서도 이제 보듬어 적극적인 보듬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이 지금 올린 것은 보면 왜 이렇게 언론에서 한 번의 어떤 제대로 된 확인이나 이런 거 없이 네. 이제 한 국회의원, 삼성 국회의원에 대한 것들을 좀 결정하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가족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투 운동의 큰 어떤 흐름으로 보자면 이거는 뭐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또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저주저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이 왜 그럼 진보 언론에서 그것도 예. 진보 언론 그 진보 의원을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런 미투 운동을 좀 예를 들어서 좀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이거는 진보 언론 뭐 보수 언론 이런 떠나서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피해당한 분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 미투 운동이 권력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통의 남녀 관계에서 어떤 억압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일단 좀 접근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폭로를 하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 철저히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자, 여기 논란의 중심에는 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습니다. 예. 지난달 24일이었죠. 미투 운동이 진보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공작에 이용될 것이라는 말을 해서 참 논란이 컸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김 씨가 이미 이 정치계 미투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실까요? 이제 최근에 사건들 있잖아요. 관련해서 몇 가지는 말을 해둬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공작을 경고했잖아요. 그 이유는 일단 이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명백한 건데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 미투 운동을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공작, 음모론과 연결해서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문제가 되는 인사들이 다 민주당 인사들이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세요? 김어준 씨가 예언한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난 것 뿐이지 예.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거를 공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안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운동으로 확산이 돼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내가 이쪽 진영이니 이쪽을 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할 피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저는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이것들이 불거져 있지만 어느 영역 뭐 그게 뭐 자유한국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뭐 어느 영역 뭐 예술 쪽이든 정치 쪽이든 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한 영역은 어디서든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공작 얘기가 불거져 나오는 것이 이게 터져 나온 시점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렇죠. 이 후보자한테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는. 심각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미투 운동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검사가 가장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역이 불문이고 실질적으로 선거 때문에 서지현 검사가 시작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선거의 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확산이 돼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걸 선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터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 뭔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때를 놓칠 수가 있고 자기 억울함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확산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피해자들이 그런 정치적 계산까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피해자 중에 일부 폭로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폭로한 그 기자라는 사람. 예. 그 사람은
그냥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면 이런 얘기는 그냥 묻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한테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한 그 사람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폭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본인이. 네. 이런 거나 아니면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 기업인 A씨의 폭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본인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와 이거는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 그게 공작이냐 이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미투 우리가 잘 이제 미루어서 보면 서지현 검사 이전에 이미 미투는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전 세계적인 바람으로 흩어져 나가고 있는 와중에 서지현 검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불을 댕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무슨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거와 연관은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또 개중에는 한둘 정도가 혹시 공작적인 발상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계획하에 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 이 미투 전체의 어떤 도도한 흐름이나 전체적인 본질 예. 이것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런 이렇게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10년,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공작을 그 정도로 정말 장기간 공작을 할 수 있고 지금에 와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조금 예. 좀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국가정보원에서 특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은 보면 벌써 안희정 전 지사 있죠. 정봉주 전 그러니까요. 의원 있죠. 예. 민병두 의원까지 지금 미투 쓰나미에 휩쓸린 그런 상황이고 뭐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초비상이 아니라 초토화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낙승한 분위기였는데 한편으로 예. 보면 지금 이제 도덕성 문제가 사실은 가장 그게 이제 부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좀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어떤 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당에서 지금 보면 워낙 이 파워가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기대할 것은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됐으니까 예. 또 그런 예. 바람에 이제 한편으로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당이 이런 처지 처한다면 오히려 당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적폐청산 그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적폐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뭐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의 어떤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고 예. 또 남녀관계의 문제고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이거는 그 가치가 있는 적폐청산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자꾸 무슨 공작이다 무슨 뭐하다 우리 측에 불리하냐 이런 걸 떠나서 예. 아니 선거에 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것마저 여당에서만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예. 저는 그거는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선거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아하.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예. 정말 저는 적폐청산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볼까요? 네. 자, 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죠. 이 정상회담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will not have the meeting without seeing concrete steps and concrete actions take place by North Korea. 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면 이 뭐 미북 대화는 뭐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예. 대통령 사이에는 아주 통큰 합의를 했죠. 예. 통큰 합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최고의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다만 미국 쪽에서는 백악관 대변인 예. 또는 펜스 부통령 나서서 상당히 어떤 무조건적인 대안은 아니다. 뭔가 예.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예. 북한 매체에서는 또 그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5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실무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예. 실무적인 접촉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양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또 큰 틀의 이야기를 하고 예. 그 아래 조직에서는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거든요. 예. 사실 지금 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데 큰 틀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김정은이가 가져다 준 거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만들어가고 본인이 결정한 그런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일종의 이제 힘싸움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 만날 거는 만나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이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 이미 북한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라토리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유예하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예. 뭐 실험이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그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얘기된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그것들을 더 강조함으로 해서 주도권을 이제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모양새가 이런 좀 강력한 언사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의 발언이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딱 그렇잖아요. 클린턴과 부시와 오바마 모두 못한 거를 본인이 했다. 예. 즉 이분들이 누구냐면 탈냉전에 8년 동안 이제 재선을 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냉전 이후에 미국을 이끌었던 분인데 아무도 못했는데 나는 한다. 예.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양새를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장면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실무진들이 언급이 활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아니, 총론에서는 뭔가 합의가 된 것 같지만 강론에 있어서는 힘겨루기, 아니, 일종의 그러니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정상회담 평양에서 하는 걸 원치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협상이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자 5월 내에 미국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예. 정상회담을 뭐 정상회담 그냥 하나요? 거기에는 장소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의제도 있습니다. 장소도 또 어디서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주 부수적인 의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이 만약에 다 합의가 안 된다면 정상회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협상이라는 건 공개적인 협상이 있고 비밀 협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큰 틀에서 협상을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밑에서 이제 시간, 장소, 의제, 어느 장소냐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공개적인 지금 거래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의견이 엇갈린 듯한 내용들이 덜커덩거리면서 예.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협상 과정이다. 아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삿바싸움 하는 거네요. 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함께 이 다양한 정치권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